자, 데이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PI를 가지고 오픈 웨더맵에서 날씨를 이렇게 불러와서 활용하는 걸 좀 해봤는데, 이번에 오픈 웨더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볼까 해요. 우리나라 날씨를.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활용해서 가장 좋은, 좋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 이렇게 서치를 하면 제일 먼저 뜨죠. data.go.kr입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제공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로그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API 키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여러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해보면 서치를 해보는데 날씨라고 서치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날씨라고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 날씨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날씨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걸 좀 보고 싶으면 기상청 날씨 이렇게 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들이 너무 많아서요. 데이터가 207건, 오픈 API가 60건이에요.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있고, 파일 데이터는 우리 저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CSV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오픈 API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PI로 제공하는,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혹은 실시간 아니더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쿼리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API 데이터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자료 조회, 종관 일자료 조회라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가보면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 활용 신청이란 거죠. 이걸 누르게 되면 API 키를 얻을 수가 있어요. 활용 신청을 하면 여기 설명이 잠깐 나와 있지만 자동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승인이 될 거예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꼭지에 보면 XML과 JSON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될 것 같냐면 여기에 참고 문서라는 게 있어요. 참고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API 할 때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접속하는 그 주소가 필요해요. 그게 여기 있는 요청 주소예요. 요청 주소가 여기 있고, 그 요청 주소에서 우리가 쿼리 할 수 있는 쿼리 그 변수들이 여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청 변수라고 해서 쭉 설명되어 있어요.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쿼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캘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자,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에서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물음표라고 했죠. 물음표하고 여기에 서비스 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키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C 서비스 키 이퀄 해서 여기에다가 API 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API 키는 어딨냐, 우리 활용 신청을, 나는 이미 활용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인증키가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인증키를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그 인증키가 여기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물음표 서비스 키 해서 인증키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의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데이터 타입 이퀄 JSON일 거예요. 그리고 AN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료 코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는 이렇게 2010 이런 형태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DT, 엔드 DT 이것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 바로 앞에다가 스타트 DT는 작년 2022년 04월 1일부터 0401부터 end dt 이퀄 올해 2023년 03월 31일까지 다음에 end STN I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ID인데 이게 뭐냐면 스테이션 ID인데 관축 지점 번호예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08번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마침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서울 번호 찍어볼게요. STN IDS, I는 대문자고요. 여기 앞에다가 해도 뒤에다가 해도 됩니다. STN 스테이션 IDS는
108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에러가 떴네요. No mandatory request parameter error. mandatory request parameter 필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 여기 또 필수가 몇 개 있네요. 필수, 이거 다 필수네요. 이거 다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필수 적어 보죠 뭐. 데이트 CD, 데이터 CD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데이트 CD, 데이터 CD는 데이고 and 데이터 CD는 뭐 ASOS and ASOS 데이. 요거 필수죠? 필수 다 넣었어요. 필수 다 넣었으니까 이번에 엔터를 볼까요? 또 뭐가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되려나? 아, 됐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에 데이터 CD 할 때 D를 대문자로 써서 잘못됐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인증키를 잘못 집어넣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인증키도 다시 집어넣어 봤는데, 여기 필수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그건데, 여기가 보면 페이지 넘버하고 넘버 오브 로우스가 있어요. 몇 줄을, 그러니까 지금 365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줄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냥 한 페이지당 10개씩만 보여줘요. 데이터를 열흘치만 보여주는 거겠죠. 그냥 365개니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버 오브 로우스도, 페이지 수도랑 넘버 오브 로우스도 만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 위에 있는 것이 주소인데, 얘를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한 번에 이걸 전부 주소로 해서 딱 저장해도 상관은 없어요. URL 해가지고 콜 해서 컨트롤 C 쳐주고 요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나는 사실은 이걸 좀 잘라서 넣어줘요. 그래야지 이게 그냥 다루기가 좀 쉬워서. 왜냐면 이 중간에 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날짜 기간, 그다음에 스테이션도 바꿀 수 있고 막 기타 등등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날짜나 이런 것은 좀 잘라서 바꿔주는데, 뭐 오늘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중간에다가 페이지 넘버 오브 로우스, 페이지 넘버는 1 and num 오브 로우스는 365, 이렇게 오브 대문자 로우스, 이거 대소문자를 잘 해야 되겠네. 오브 로우스는 365개. 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만 하되 줄수를 365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 페이지 전부 다 받겠다, 이 얘기예요. 한 번에 받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펑션 프리로드 해주고,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 데이터 이퀄 로드 제이선이죠. 로드 제이선 해서 저 URL을 넣어주면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받아지고 나서 여기다가 한번 콘솔 로그 해볼까요? 데이터 콘솔 로그를 해보면, 자, 저장하고, 자, 오브젝트가 받아졌습니다. 글쎄요, 넘버 오브 로우스, 아이템, 와우, 엄청 깊이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어떠냐죠? 여기서 지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리스판스에다가 데이터가 어떤 오브젝트 형태로 받아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볼까요? 여기 대괄호 형태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에서 리스판스라는 데서 헤더인지 바디인지, 헤더는 아닌 것 같고요. 바디에서 아이템즈가 있고 데이터 타입 있고 등등 있고, 아이템즈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에서 이게 몇 개겠어요? 365개가 돼 있겠죠. 하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스탠다드 아이디 108 우리 집어넣었던 거, 서울이고, 날짜 TM, 에버리지 템퍼처, 이거가 뭔지 이게 막 이런 약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모르면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요 밑에 출력 결과에 보면 그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결과 코드가 뭔지, 에버리지 평균, 뭐 지면 온도, 상대 습도, 뭐 일조 시간, 해면 기한, 뭐 온갖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골라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냐면, 웨더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자, 데이터에서 리스판스에서 바디에서 아이템즈에서 아이템, 요것만 딱 골라서 요 아이템의 내용들이, 이게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 꺾은 게 있죠. 이게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배열에 이 오브젝트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웨더는 아까 365개 오브젝트들이, 이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웨더가. 이 중에서 그냥 온도하고 습도 정도만 일단 여기서 뽑아 볼게요. for let i는 0에서부터 i가 웨더가 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웨더 i 번째 있는 웨더의 오브젝트죠. 이거는 오브젝트의 avgta 여기 보면 평균 기온 avgta 평균 상대 습도가 있네요. average rhm 이건 것 같아요. 이걸로 합시다. 그냥 평균 상대 습도 TA하고 웨더의 i번째의 avg rhm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let temps라는 템퍼리처가 온도만 저장하는 배열을 하나 따로 만들고 humidities라는 습도만 저장하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배열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푸시를 해줄게요. temps의 푸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게 좋은데 우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ies의 푸시 이렇게 해주면 두 개의 humidities 이렇게 두 개의 배열에다가 평균 온도하고 평균 습도만 따로 넣어서 배열을 만든 거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콘솔 로그 템스만 한번 볼게요. 자, 로딩하고 있죠? 시간 오래 걸려요. 다 이렇게 온도만 쭉 다 받았어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일 테니까 이게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이렇게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온도들이겠죠. 쭉 평균 온도를 다 받았어요. 휴미디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 뭘 만들어 볼 거냐. 일단은 윈도우 위드가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요. 윈도우 위드, 윈도우 하이트로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가로지르는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온도의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숫자가 쭉 있으니까 이 숫자를 따라서 쭉 이어서 중심선에서부터 영상인 경우에는 위쪽으로, 영하인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그럼 온도부터 그려볼까요? 온도부터 그려보면 스트로크를 블랙으로 하고 no fill 하고 begin shape, end shape 하고 중간에 커브 버텍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커브 버텍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작점 2개, 끝점 2개, 중간에 버텍스들. 그러면 이제 커브로 이어주는 거죠. 시작점 2개라는 거는 시작점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2번 해주는 거죠. 시작점은 우리가 커브 버텍스에서 맨 왼쪽 점이겠죠. 0의 화면의 중심, 그리고 커브 버텍스는 이걸 2번 해줘야 돼요. 버텍스트가 아니라 버텍스죠. 그리고 커브 버텍스는 얘를 2번 해줘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for let i는 0에서부터 i가 temps의 length까지 온도를 모두 넣어주고 끝점은 이건 나중에 하고 let x의 좌표는 그 다음에 let y의 좌표는 x하고 y 좌표를 구해주고 커브 버텍스 x, 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여기 중심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촘촘히 나눠서 이게 총 몇 개? 365개 각 점의 치 온도의 높이를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리겠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x, 요 x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y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의 좌표와 이 y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x는 여기 간격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전체 width에서부터 이 개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이 하나의 간격이 나올 거고 그 간격을 순서대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서부터 계속 곱해줘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x 위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y의 값은 얘 온도값에다가 뭐 곱하기 어느 일정 정도로 곱해줘야 되지. 왜냐면 온도는 뭐 우리 기껏해야 30 몇 도, 뭐 35도, 36도, 뭐 영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뭐 10도, 마이너스 뭐 15도, 뭐 이 정도 되려나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될 테니까 요거에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350, 360, 마이너스 150 이 정도니까 좀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y, 여기에 더한 거 요거는 x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는 저 간격이 필요해요. 그럼 저 간격을 어디에서 구하면 될 것 같냐면 여기 지금 템프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인터벌이라고 우리 하고 가로 길이에서 나누기 템스죠. 템스의 랭스 개수로 나눠주면 365개인데 이렇게 해야지 더 좋죠. 코드가 그게 인터벌이 될 거예요.
그거니까 x는 i에 곱하기 인터벌, y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하이트 나누기 2죠. 중심점이 이거잖아요. 이거에다가 빼기 템스의 i 번째 온도 값에다가 곱하기 스케일이 10 정도의 스케일을 곱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세이브를 해볼까? 어떻게 되나? 요거 백그라운드 없애줘야 되죠. 이거는 없애줘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요거는 캔버스,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2호 흰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세이브를 해보면 자, 이렇게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1년 동안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여기다 엔드를 뒷부분을 안 해주니까 여기 끝에 조금 비었죠. 그냥 좀 빈 이유는 저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여기다가 마지막 커브 버텍스는 width의 하이트 나누기 2가 될 거고, 이거를 2번 해줘야 돼요. 자꾸 텍스트라고 쓰죠. 텍스트입니다. 커브 왜 오타가 너무 많네요. 이거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렇게 좀 더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여기를 필을 한번 해볼 건데, 스트로크는 그냥 노스트로크로 하고 필을 컨트롤 세이브를 해보면 필에서 이런 식으로 영하가 확실히 보이죠. 중심 그 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 영하가 여기가 3월이고 아마 여기가 1, 2월쯤 될 것 같아요. 1, 2월이고 여기가 4월이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형성되고, 가운데가 여름이죠. 여름. 자, 그러면 이거 휴미디티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할 것이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요 똑같은 거를 또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휴미디티한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펑셔널을 한번 해볼게요. 펑셔널을 해서 여러 다른 데이터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게, 그래서 펑션 드로우 웨더 해가지고 펑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쭉 긁어서 여기까지 다 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X 해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템프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으니까 DT에서 다른 컨트롤 Z 한꺼번에 바꾸죠. 컨트롤 D 그래서 DT에서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DT. 일단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컬러라고 해서 여기다 컬러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 또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온도의 영역이니까 그냥 10만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높으면서 휴미디티 같은 경우에는 온도보다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다 양의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배수를 해줄 건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부를 때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불러주느냐, 드로우 웨더 해서 저기 지금 휴미디티부터 히즈를 색깔을 휴미디티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스케일은 한 5 정도만, 반 정도만 해서 그레이로 하나 그리고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는 템스죠. 컬러 스케일은 10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자, 뒤쪽에 습도, 아래쪽에 온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화면에서 비주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공공 데이터들, 그리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배출량, 교통 관련된 것들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쭉 살펴보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 우리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여기 분류도 잘 돼 있어요. 분류를 보면서 뭐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 여기를 한번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